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정리하고요. 최근에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만 콕콕 집어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나왔던 GDP 나우가 2.1%가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이 지표가 지난주에 3번에 걸쳐서 발표가 됐는데 한 번 처음에 발표될 때는 괜찮다고 했다가 1%대까지 내려갔을 때까지만 해도 뭐지 그랬는데 마이너스 2.1%로 금요일날 다시 수정되면서 미국은 사실상 경기 침체에 들어간 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밤에 나온 뉴스인데요.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이 사임했다라는 소식이 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번 좀 잠깐 보시면은 아르헨티나 경제장관 이분인 것 같아요. 여기 아이비리그 나왔다고 자랑이 돼 있는데 아무튼 이분이 갑자기 사임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부 사정이야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제 뭐 불협화음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일단 아르헨티나의 상황을 보면 인플레이션이 역대급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6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부터 사실상 아르헨티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제대로 잡힌 적이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분이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은 IMF에 그래도 우리가 한번 대출을 해줘. 우리가 좀 어떻게든 해볼게 라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사임하니까 IMF 입장에서는 야 나 재밌고 돈 빌려줬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외신에서는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로이터에서도 IMF의 구제금융 받은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거 의심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7월 4일이죠. 오늘은 미국이 독립기념일 때문에 휴일입니다. 휴장을 한다라는 것이 기분 좋게 전해드릴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소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중국에서 서비스 PMI 지표도 발표되지만 우리나라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됩니다. 야,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관심을 받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 자,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6% 이거 현실화 되냐 이거 좀 관심입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이미 경제부총리 그리고 한은 총재께서도 6%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했기 때문에 6%가 나오더라도 너무 놀라진 않을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신문에서는 대서특필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벌써 오늘 이제 나온 뉴스를 보면 3분기에 수입 곡물 가격이 더 뛰어서 벌써부터 추석 물가를 걱정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제 힘을 줘서 만든 세상을 읽는 리서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또 다른 위기, 그래서 식량 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식량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량 때문에 위기에 처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냐를 영상으로 만들어 본 건데 힘을 줘서 만들었으니까 못 보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 날 호주 중앙은행에서 회의를 또 합니다. 금리를 또 올릴 것 같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과거에 전망했던 수준에 비해서 확실히 높아졌고 이건 어디 가나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한데 금리를 만약에 이번에 올리면 뭐 지난번에 50bp, 이번에 또 올려서 지금 85bp거든요. 더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올린다고 하고 있고 호주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호주 달러는 지금 매우 빠른 속도로 약세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달러보다 못 올리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비슷해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 빅 스텝, 뭐 100bp 올리고 있는데 우리도 열심히 그냥 힘을 줘서 따라가고는 있으나 올리는 것이 막 한계도 있고 또 올리게 되면 경제도 안 좋아지면서 원화가 계속 약세가 되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호주 달러가 호주 금리를 올렸을 때 호주 달러의 반응이 그래 금리 올렸으니까 그래 호주 달러 강세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할지 아니면 얘네 경기 안 좋아지겠네 그러면서 또 약세로 갈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일에는 한국에서 수소 펀드가 이제 가입된다 이런 소식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 공장 주문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경기, 특히 유럽의 제조업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SM 서비스업 지수도 나오고요. 졸트 고용과 관련된 지표도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FOMC 의사록이 발표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FOMC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이 가이트너가 말했던 데서 힌트를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국채 시장의 회복력을 빨리 개선해야 된다라고 지금 10가지의 대책을 내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연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위축되면서 어느 시점에 연준이 인플레이션 대응 노력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최악입니다. FOMC 의사록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알겠어. 그런데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여기저기서 벌써 지금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그 문제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잡히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미안해 금리 못 올리겠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다행히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지만 이 부분이 최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켓에 유동성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은 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이 정도의 문제가 없는 수준이었는데 러시아 전쟁이 터지고 나서는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연준 내에서도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최근에 트위터에 보면은 not 제롬 파월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이런 걸 올려놨어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금리 조금 올려놓고 하는데 불나가지고 막 이렇게 당황하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금리 올려놓으니까 지금 여러 곳에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걸 마치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종아리를 이렇게 때리는데 때리다가 이제 아이가 이제 네 잘못했어요 그럼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인플레이션 잡히는 상황이라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이렇게 때리다가 이제 잡혀야죠. 잡히고 이제 또 다시 일상생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때리다가 다리 몽둥이가 이게 부러져 버려가지고 이게 인플레고 뭐고 이게 완전 나가리가 되는, 더 이상 때릴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 최악이다.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의사록의 내용에서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는 연준이 어쩔 수 없이 포기하는 상황 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을 시작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업 실적과 관련돼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각오는 되어 있다. 안 좋겠지, 안 좋을 텐데 그래도 주가는 많이 빠졌으니까 각오되어 있는 거 아니면 반영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S&P 500입니다. 미국이죠. 주가는 지금 이렇게 하락했어요. 그런데 요거는 지금 기업의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업의 실적, 즉 마진에 대한 전망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직 안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오면서 애널리스트들은 후행적이에요.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실적이 기업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기업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전망치를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그리고 그 발표에 대해서 주가는 또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블룸버그 뉴스에 보면은 이게 지금 파란색이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과거에 리세션이 있었을 때의 평균적인 주가 흐름은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더 빠졌다는 거죠. 길게 보면. 그래서 아직까지 좀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53이 나왔고요. 이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이유는 ISM 제조업 지수와 우리나라의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밀접하게 비슷하게 움직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은택 팀장님 자료죠. 근데 아마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된 거에 따르면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게 아마 좀 더 내려가야 될 겁니다. 이거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매출 감소와는 별개로 영업이익률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 기업의 이익이라는 거는 매출, 이거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고요. 코스트, 여러 가지 비용들 때문에 마진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냐 이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P, 가격 정가는 알아서 하는 겁니다. 가격 정가는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죠. 기업하기 위해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자, 어쨌든 삼성전자 잠정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는 기업 실적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또 비농업 고용자 수 어떻게 나오는지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농업 고용지수와 관련돼서는 이렇게 많이 설명하세요. 안 좋은 게 좋은 거다. Bad is good, good is bad. 아무튼 안 좋아야 좋다. 왜냐면은 미국 고용지표가 좋게 되면 금리를 또 올린다고 하고 인플레이션 안 잡힌다고 하고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게 좋은 건지 얼마나 좋은 게 좋은 건지 좀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고용지표는 지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27만 명 정도, 실업률 3.6% 정도 나올 걸로 보는데 이게 둔화되긴 둔화될 겁니다. 그런데 둔화되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도 굉장히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과 관련돼서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리고 헤지펀드,
그리고 신흥국 관련돼서 줍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다는 점, 그리고 테슬라 인도량, 맥도날드 소식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경기 침체 신호를 지금 이미 보내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아마존 뭐 다 상승했어요. 그런데 유독 빨갛게 보이는 반도체 관련 주식만 하락했는데요. 실제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000포인트에서 지금 벌써 2,500까지 급격하게 하락되는 추세입니다. 올해까지 38%나 하락했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반도체 주식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그리고 경제 바로미터 역할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공매도 세력은 이거 달라붙은 거 보세요. 반도체 ETF에 지금 공매도가 얼마나 붙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연초만 해도 5%밖에 안 되던 게 지금은 10% 가까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기회를 놓치지 않는 공매도 세력 역시 보면은 반도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좋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ISM 제조업 지수 중에서 신규 주문이 얼마나 둔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 그래서 설문조사한 내용들을 보면은 반도체, 컴퓨터, 전자제품 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ISM 제조업 지수에서 밀린 오더들은 많다. 아직 물건을 주문 받은 거를 아직 다 못 만든 게 많아서 바쁘다. 근데 새로 들어오는 주문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방에서 주문을 했는데 뭐 이런 쿵 저런 쿵 해서 생산도 못하고 어디서 안 와. 그래서 그냥 에이 취소해, 취소, 그냥 하지마,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팔려고 봤더니 또 안 산대, 그러니까 하지마. 그러면서 여기 저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재고의 이슈가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채찍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불휩 이펙트라고 하는데요. 고객이 조금 난 살까 말까 이렇게 해놓으면 소매상에서는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요. 도매상은 더 크고요. 제조업체는 더 크고요. 그 하청업체는 더 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반도체는 이쪽에 있다 보니까 그 영향이 훨씬 더 클 수 있고, 이 고객이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여기 있는 분들이 아무리 이 앞에서 주문 줬어 라고 얘기해봐야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이 수요가 둔화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좀 줍줍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테크 주식들은 정말 뭐 너무 많이 빠졌어요. 3분의 1 정도 수준까지 빠지다 보니까 바이오테크 회사들 자체가 신규 자금 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면은 S&P 500은 올 초부터 이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오테크, 나스닥 바이오테크 주식은 이미 작년 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 삽니까? 헤지펀드? 신흥시장에서도 너무 잔인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사 내용에 보니까 셀오프, 블루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블루탈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피바다, 잔인한, 이거 너무 셀오프한 거 아니냐? 너무 팔아제낀 거 아니냐는 거죠. 너무 피바다가 날 정도로 팔아제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머징 국가에서 희망의 불씨가 있다라는 블룸버그 내용인데, 제가 보기에는 희망의 불씨는 아닌 것 같아요. 내용 좀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2022년 상반기에 너무 많이 팔았다, 그래서 힘든 시기 보냈다, 그리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중인데 뭐 등등, 이 내용을 보면은 S&P 500 대비해서 신흥국이 상대적으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게 비싼 거거든요. 위로 올라갈수록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더 비싸지고 있다, 이거 밸류에이션이 더는 안 빠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돈 못 벌어서 그런 거 아닌가? 더 비싸다는 얘기인데 좋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흥국과 미국이 채권의 스프레드 차이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상대적으로 신흥국이 덜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야 신흥국 위험해, 여기는 신흥국 덜 위험해, 아니야 미국이 더 위험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건데, 요것도 미국이 완전 안전한 줄 알았는데 신흥국은 이미 여기 있고 미국은 완전 안전한 줄 알았는데 조금 올라가서 이게 줄어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신흥국의 환율 변동성도 G7 환율 변동성만큼이나 오히려 더 낮아지고 있다. 야, 신흥국 통화가 덜 움직여 오히려. 야, 근데 이것도 근데 얘가 높아져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상황이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는 있으나, 지금 여전히 안 좋은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체크하면서 조심조심 소액 이런 반응,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갈대처럼 유연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거 바닥이다 그러면서 막 사버리고 이랬을 때 너무 크게 다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테슬라가 2분기 차량 인도수가 25.5만 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해요. 그래서 2분기 차량 인도가 전분기 대비로는 지금 18%나 감소해서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중국 봉쇄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리고 테슬라 실적은 7월 20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다행히 FOMC 전에 하는 것 같아요. 테슬라 판매가 둔화됐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25만 대 생산해서 25.4만 대를 판매했기 때문에 그래도 시장에서 이미 낮아진 기대치 정도는 만족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어서 일단 월요일 쉬니까 화요일 날 주가 반응을 좀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지금 여전히 지금 700불 이하에서 지금 놀고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1달러짜리 음료를 이제 제공 안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네요. 이것도 결국은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을 텐데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1달러 음료 서비스를 중단합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용 상승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 1달러 서비스는 금융위기 때도 버텼는데 40년 만에 폐지되는 거군요. 그만큼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맥도날드는 그런 이유 때문인지 2.4% 상승했고요. 음식료 주식들이 지금 하반기에 좋은 거 아니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서 저도 좀 공부를 해보고 말씀드려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뉴스 중에 하나입니다. 원자재 중에서 JP모건의 전망인데요. 유가가 380불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JP모건의 전망인데 이 단어가 뭐냐, 일단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Stratospheric. 이게 뭐냐면은 성층권까지 갈 거다 이겁니다. 성층권이 여기에요. 지금 에베레스트 산보다 훨씬 더 높은 여기까지 유가가 지금 웃을 때가 아닌데 유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인데 그 로직이 중요하잖아요. 로직을 보면은 러시아가 보복적 감산을 할 수도 있다. 지금 서방 제재 얘기하고 지금 나토 얘기하고 지금 자꾸 막 그러는데 그냥 감산해버려 그냥. 이러면 380불까지 갈 수 있는데 감산을 얼만큼 할 수 있다라고 보면은 지금 러시아의 재정 상태나 이런 걸 감안해 보면 한 500만 배럴까지는 하루에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는 줄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1000만 배럴 정도 가까이 생산하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사우디 이 정도 되거든요. 근데 러시아가 그냥 나 안 해버려 그러면 생산 줄여 이럴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380불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브렌트유는 111불인데 올해 3월 이후로는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됐어요. 근데 380불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제가 한번 그려봤는데요. 여기서 지금 방금 그렸던 그림입니다. 380불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설마? 채권 시장의 흐름은 이제부터는 조금 경기가 둔화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경기 둔화에 대한 혹은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의 수요는 늘어나긴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채권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일반적으로는 주식이 안 좋을 때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주식이 안 좋을 때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주가에서 손실 난 거 이거 채권 좀 팔아가지고 이거 사자 라는 게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게 전혀 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채권이 금리가 안정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합 시장에서는 금리를 더 올리더라도 나중에는 결국은 낮아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있으니까 채권 시장이 좀 빨리 안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2.8%까지 금요일날 낮아지기도 했고요. 3개월물 금리도 1.7% 수준입니다. 지금부터는 금리가 좀 낮아지는 것이 좀 낫겠죠. 그리고 금리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큼 올리기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시장이 생각하는 인플레이션은 많이 낮아졌고요. 실제 서베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 속에 있는 인플레이션은 아직 좀 높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인플레이션은 이만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가 인플레이션이 빨리 낮아져요. 아까 제가 그 종아리 찢을 때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지면 안 됩니다. 다리 몽둥이 부러지기 전에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모닝 커피 이벤트를 3일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침에 전해드린 이 뉴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인상적이었다. 요거 조금 잘못된 것 같다. 혹은 요거 좀 다시 생각해줘라. 이거 설명이 부족하니까 다시 설명해줘라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분 중에 한 분을 뽑아서 영상 말미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FKSDUD 분인데 이분은 란영님이시죠? 아침에 라이브를 진행할 때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셨던 분인데 아마 좀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출근길 라이브가 너무 좋았는데 안 하니까 좀 섭섭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면서도 짧은 영상으로 이게 메일 전달해 주니까 이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좋은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이메일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또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어려운 환경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제는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최악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끝까지 생존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시장을 떠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또 너무 적극적으로 투자하시지 마시고 또 균형을 잡으시면서 생존하실 수 있는 투자를 계속 해 나가시기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